윤석열과 김건희 부부는 과연 무엇을 숨기고 있었던 것일까요? 최병 수사 회합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포착된 새로운 사실들은 왜 이들이 대한민국에서 이처럼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건희의 명품백 밀수 사건과 세관 마약 사건까지 윤석열 부부에 대한 여러 의혹들이 계속해서 터져나오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윤석열이 다급하게 다양한 수사기관에 압박을 가하기 시작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김건희의 명품백 밀수 사건은 단순한 사치품 소지 논란을 넘어서 그 배경에 어떤 힘이 작용했는지를 추적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관에서의 마약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이들이 숨기고자 했던 더 큰 문제들을 암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상황은 그들의 정치적 신뢰도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사건들이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의 앞으로의 정치적 행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면 그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권력과 자유로운 활동이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앞으로의 수사 결과와 그에 따른 대응이 그들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앙군사법원이 박정은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요청한 윤석열 대통령 및 관련 인물들에 대한 통신기록 증거보전 신청을 각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박 전 단장이 신청한 내용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휴대전화 기록, 대통령실 내선전화 통화 기록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신청은 통신기록 보전 기한이 1년인 점을 감안하여 기록이 삭제되기 전에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제출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군사법원은 이미 공판이 여러 차례 진행된 상황임을 고려해 증거보전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재판에서 변론이 이루어지기 전에 증거보전을 요청해야 한다는 판례와 법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통신 내역을 추가로 확보하는 데 성공했고 이를 분석 중에 있습니다. 이 내역은 최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된 수사 회합 의혹이 불거진 시점과 관련이 있는 자료들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공수처가 확보한 통신 내역은 지난해 7월 19일부터 약 2달간의 기간을 포함하고 있어 최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된 다양한 정황들을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사건이 대한민국 정치와 사회에 큰 파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군사법원이 각하한 증거보전 신청이 공수처에서는 받아들여져 윤 대통령과 관련된 통신 내역이 확보된 것은 이번 사건의 수사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대통령실이 공수처의 수사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것은 그만큼 이번 사건이 그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박정은 대령 측이 군사법원의 각하 결정에 대해 어떤 대응을 할지, 그리고 공수처가 확보한 자료들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어떻게 사용될지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의 전개 상황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신뢰도와 향후 행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정은 해병대 전 수사단장의 항명 사건 재판과 관련하여 비록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등의 통신 내역을 확보했지만 박대령 측은 여전히 추가적인 관련 자료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박대령 측 변호사인 김정민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등의 통신 내역을 통해 수사 개입의 정황이 명백하게 밝혀져야만 박 대령에게 내려졌던 지시의 불법성 또한 명백히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정점에서 이루어진 결정들이 얼마나 법적 윤리적 기준을 무시하고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혜경 사건에서 실질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인물들이 여전히 뒷공작을 벌이고 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수사 회합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공수처의 수사가 본격화된 이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독대한 사실이 드러난 것은 매우 시사적입니다. 이들이 공수처 수사와 군사법원 재판에 대응하기 위해 사전에 입을 맞추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행동들은 그들의 도덕성과 법적 책임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18일 전국 당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윤석열 정권의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며
이번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당은 결의안을 통해 윤석열 정권이 국민의 삶과 미래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권력 유지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해병대 수사 해안 및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사건들은 단순한 법적 논쟁을 넘어 대한민국의 정치적 신뢰도와 사회적 정의에 대한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번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더욱 큰 불신을 초래할지 결정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공수처가 어떤 결과를 도출해낼지 그리고 그 결과가 대한민국의 정치적 풍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대응은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주장하는 윤석열 정권의 국정농단 진상규명 결의안은 단순히 정치적 수사를 넘어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전개 상황이 매우 주목되며 이번 사건이 대한민국의 미래 정치와 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황정아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태효 차장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친일 매국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수십 차례에 걸쳐 일본 정부가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으며 그로 인해 사과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되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이 관계자는 한일 관계를 자신감 있게 구축하겠다는 취지라고 해명했지만 이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지나치게 고려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정책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전혀 고려하지 않으면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우선시하겠다는 발언은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이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과 국가 간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명확히 드러낸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역할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발언과 행동은 그러한 기대를 저버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받는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러우며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국민들이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고 올바른 지도자를 선택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발언은 단순한 외교적 실수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과 국가적 자주권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누구를 위해 정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국민들은 더욱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지도자는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으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 역시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힘쓰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